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94번째. 오늘은 사주팔자도 시대성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은 시대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현대에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까? 또 반대로 이러한 사주가 과거에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까? 그만큼 시대성이 사주팔자를 많이 다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이 시대성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고 하루면은 몇 개씩 직업이 사라지고 생기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할 시대성이란 도대체 뭘까요? 시대성이란 어떤 시대에 사회가 나타나는 특성을 갖다 시대성이라고 합니다. 1960년도에 시대성이 사회에 나타난 특성이 있을 것이고 1990년대에 나타나는 사회의 특성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또 현대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사회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미니스커트가 유행이고 어떨 때는 나팔바지가 유행이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의 특성이란 얘기죠. 어떨 때는 옛날에는 영화관에서 변사가 상당히 인기를 변사에 따라서 영화의 흥행이 좌우할 때도 있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변사가 사라지던 시대와 이렇게 시대의 변전사, 이게 바로 사회가 나타난 특성이 되겠네요. 이러한 시대성이 사주팔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란 얘기예요. 똑같은 사주팔자인데 어떤 사람은 상류층, 어떤 사람은 하류층으로 또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도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시대성이라는 얘기예요. 시대성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여자분 사주입니다. 자, 과거에는 옛날에는 현모양처, 집안에서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공경하고 시부모 잘 모시면 현모양처로 능력 있는 여자 대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현대에서는 그러나요? 현대에서는 여자분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여자분도 능력이 있으면은 옛날에 남자들이 하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경쟁도 하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 능력을 체크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직업도 여자 직업을 보고 선택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과거에는 사주가 약해도 이런 집안에서 내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모양처 시대에서는 사주가 약해도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력가 없으니까. 그러나 현대에서는 사주가 약해버리면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분도. 그럼 경쟁에서 밀려버리면은 직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재물도 쥐는 힘도 약해지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약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약한 사주로 태어났더라도 과거에 태어났으면 현모양처 소리 들을 수 있는 사주인데 현대에서는 왕따, 무능력 이렇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대성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제자분들과 수업하면서 여자분 사주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 사주를 다 풀고 나서 자, 이분이 성형외과 하면 어떻습니까? 성형외과 의사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셰프,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라면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작가라면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디자인을 한다 해도 잘 맞겠죠? 네. 근데 이분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여자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주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성형외과도 CF를 해도 믿고 작가를 해도 믿고 디자인을 해도 믿는데 단란주점을 운영하더라. 이게 바로 시대성이에요. 이분이 50대 후반인데 그 시대 때 60년도에 그때는 시대가 형제들도 많고 또 여자분들을 안 가르쳤어요. 여자들이 많이 배워서 뭐하냐. 그래서 학문을
뒷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많이 가르쳤냐는 얘기예요. 배움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어도 이러한 거를 가지 못하고 이런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주가 현대에 태어났으면 지금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올빵하는 시대죠. 본인이 어떤 이런 기운이 보이면은 올빵을 해서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대성에 따라서 직업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는 원인이 돼서 그만큼 사주풀이를 하면서 시대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성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데 이게 과거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도 있어요. 시대성이 떨어지는 사고방식을 갖는 부모, 사람들 때문에. 옛날에 상담을 했는데 아버님이 왔어요. 상당히 고지식하고 완고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상담 주제를 물어보니까 아들이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해요. 이거 사람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주를 보니까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감성이 뛰어난 사주예요. 공부하고는 전혀 아니지만은 이런 예기 기능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버님이 무슨 얘기냐, 저를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얘는 무조건 일반 공부를 해서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는 원한다는 얘기예요. 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아들은 전혀 그런 쪽하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쪽을 밀어주십시오 했더니 아주 코웃음치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아마 아들이 저한테 상담 왔으면 눈물 한 바가지 흘렸을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부모님들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가 직업적으로 뒤떨어지게 되고 일반직적으로 갖다 치더라도 다시 원위치 안 될까요? 되지. 그래서 사고방식을 시대성에 맞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대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시대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한복, 옛날에는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한복 시장이 완전히 죽은 바람에 한복 만든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어버린 적이 많죠. 그런 것 같이 시대성에 따라서 직업도 잘못 선택하면 굴곡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시대성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더 깊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주를 볼까요? 계묘년 을축월 계요일 갑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먼저 사주를 파악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계수는 작은 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계수도 작은 물, 묘목 작은 나무, 을목 역시 작은 나무, 축도 작은 흙,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쇠, 간목 큰 나무, 자수 작은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에 나와 있지 않는 오행은 뭐죠? 불이죠. 지장간에도 없는 불이. 오행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자, 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묘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을목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축도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유금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정인. 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보이지 않는 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재성이 되겠네요.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물 계수가 축월에 태어났네요. 축월은 소환이죠. 소환은 겨울. 겨울은 물의 계절이지만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라 환절기는 흙. 흙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 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바로 밑에 시지에 자수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연간의 계수가 작은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 안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형국이고,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바로 밑에 일지에 작은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다른 데는 없죠.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자, 자수유금 계수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큰 나무 간목, 그 다음에 작은 나무 을목, 작은 흙 축토, 작은 나무 묘목이 남의 편이 됐네요. 이 정도면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축토를 보자고요.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이지만 나를 극하고 있나요? 극과 생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흙이 하는 일은 쇠를 생하거나 물을 극하거나 둘 중 있는데 생과 극이 같을 때는 생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보다는 평화. 그래서 축토는 쇠를 생하지 물을 극하지 않아서 이건 오히려 관인상색으로 내 편이 됐네요. 축토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흡수가 됐네요. 나머지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이 나무로 물을 흡수한다. 불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젖어 있네요. 이런 그 안개, 물 때문에도 젖어 있고, 불이 있어야 좀 촉촉함이 꼬들꼬들해지는데, 그래서 겨울이라 물을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들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강해졌네요. 용신은 나무 중에서 잡아대는데 큰 나무 간목이 용신이고 불이 희신인데 운에서 불이 올 때가 가장 좋겠네요. 그래야 조우도 좋고 그 다음에 억부도 좋고 통관도 된다는 얘기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진 통관까지. 그래서 불이 운기에서 올 때가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만약에 학문을 한다면 어떤가요? 학문성이 괜찮나요? 사주 강하고 강사주고 인성발달 관인상생. 그렇죠? 그래서 강사주다 보니까 경쟁이 밀리지 않고 지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의 학문성, 그 다음에 식상발달, 그 다음에 자수, 유금, 그 다음에 묘목, 계수, 을목, 계수. 이게 다 도화죠. 도화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머리가 영리하고 예기능,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요. 이것도 하나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상발달. 자, 이럴 정도면 공부로 집중을 하게 되면 한 공부할 수 있겠죠. 예. 거기에다가 만약 의학을 해가지고 성형외과 의사가 될 수 있나요? 그 정도 사주는 되죠. 더군다나 양이살을 보고 있고 성형외과 의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은 상당히 감수성이 뛰어나야 되죠.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재주도 좋아야 되고 또 감각이 좋아야 예쁜 얼굴, 예쁜 그 몸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기운도 강하고 식상 발달, 도화살 발달로 얘기 쪽 발달해서 성형외과 충분하겠죠? 의사?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다음으로 이분을 디자이너로 하면 어떤가요? 디자이너 잘 맞죠? 식상 발달, 도화살 발달, 계유일주. 그죠? 요 정도면 이 정도 감수성에 기능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면 디자이너 괜찮죠? 또 음식 만드는 셰프 한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 잘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작가 또는 피아니스트 이런 쪽으로 가도 잘 맞겠죠? 이 정도 사주면은 아주 잘 빠졌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방금 언급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사주인데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단란주점 사장님이십니다.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계에서. 바로 이게 시대성입니다. 이분이 63년생이시죠. 이분이 이 사주로 현대에 태어났다면 충분히 방금 언급했던 그 성형외과 의사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셰프라든가 작가라든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이 시대성을 잘못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63년생이면 물론 그때도 뭐 가르치는 데도 있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을 잘 안 가르치던 시대예요. 식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배움이 짧은 데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면. 그러면 많이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배움이 짧았다는 얘기죠. 이런 감수성 가지고 배움도 없고 이런 예술성을 갖다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흥 쪽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유흥도 잘 맞죠? 이거 보니까. 근데 현대에서 태어났다면 이분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올빵하는 시대다는 얘기예요. 어떤 재능이 보이면 거기다가 올인을 시켜가지고 뒷바라지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충분히 그런 의사 아니면 작가, 셰프, 피아니스트, 디자이너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이용하면서 이런 도화살을 이용한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시대성이 아쉬운 대목이란 얘기죠. 그만큼 시대성,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이라든가 삶의 모양새가 틀려진다는 걸 아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 사주도 한번 볼까요? 계유년, 병진월, 을축일, 개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을목 작은 남으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개수는 작은 물, 그러면 시간에 있는 이 개수도 작은 물이 되겠죠. 유금은 작은 쇠, 병화는 큰 불, 진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축토 작은 흙, 미토 역시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빠진 것은 없죠. 오행은 골고루 갖춰진 형상인데 사주 흑기운이 좀 많은 걸로 보이죠. 그런 현상이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계수는 나를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계수도 편인이 되겠죠. 경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 병화는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진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축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미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편제.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정편제 혼잡되어 있어 흙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네요. 진월은 봄의 계절이죠. 봄은 원래 나무의 계절이지만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진월이라 흙의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흙은 내가 극하는 오행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을목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진토 지장간의 을목, 미토 지장간의 을목만 암장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바로 옆에 시간의 개수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연간의 개수도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다른 데 나와 있는 데는 없고 진토 안의 개수, 그 다음에 축토 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수 정도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고 나머지 미토 작은 흙, 축토 작은 흙, 진토 큰 흙, 병화 큰 불, 요금 작은 쇠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다 보니까 상당히 흙기운, 불기운이 강해서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많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약해졌죠. 그래서 개수를 용신으로 삼고. 자, 사주 형국을 더 살펴보면은 이 요금은 물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이 병화는 불은 어떤가요? 불은 나무에 생조가 없으면 타오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을목이 있긴 있는데 이 작은 나무 큰 불에다 던져줘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불은 상당히 약해졌고 밑에 축축한 흙들이 있다 보니까 화생토로 인해서 힘을 많이 뺏겨서 불이 많이 약해진 사주네요. 그러니 이 을목이 많이 젖어버렸다는 얘기죠. 옆에서 개수가 생하고 밑에 축축한 흙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젖어버려서 나무가 약하고 젖었다는 얘기죠. 이 쇠 역시 마찬가지죠. 쇠라는 거는 불로 달구어서 물로 씻어줘야 좋은 쇠가 되는데 불이 달구지를 못하다 보니까 좋은 쇠는 아니죠. 흙이 그렇게 쇠가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친구가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인데 근골이 약해요. 근골이. 그 손가락 부상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을 자주 당하는데 사주가 좀 약하고 이렇게 그 근골이 약하게 되면은 운동선수들은 상당히 좀 약점이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격투기를 한다든가 또 축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과격함을 요하는 운동을 했다가는 안 되는 사주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운동선수는 헝그리 정신이 있죠. 헝그리 정신에다가 엄청난 정신력을 바탕으로 운동을 했어요. 이런 사주들은 따라가지를 못하죠. 체력적으로. 운동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근골이 튼튼해야 따라가는데. 근데 현대에서는 아니죠. 운동도 물론 체력이 있어야 되지만 과학 스포츠, 체력이 약한 거를 보강해주는 과학적으로 스포츠라고 머리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능 스포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는 야구라는 얘기도 나오고 생각하는 축구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사주 가지고 옛날에 태어났다면 옛날에는 야구라는 종목도 좀 그랬죠. 그 다음에 골프라는 직업도 그때는 유행하지 못한대. 그래서 옛날에는 과격한 운동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은 시대라는 얘기예요. 축구가 됐든 그 다음에 복싱이 됐든 이런 운동들이 인기를 누르고 있을 때는 이런 사주들은 운동을 했다가는 상당히 약점이 많은 사주라 힘이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에서는 생각하는 야구, 과학 야구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체력은 좀 약하지만은 이 화개살 보이시죠? 화개살은 머리가 영리하고 상당히 감수성이 뛰어나고 예기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금, 개수, 을목, 개수가 다 도화살이죠. 도화살 역시 감수성이 뛰어나고 머리를 영리하게 하고 예기능 쪽이 발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상당히 예민하고 깐깐하고 그래서 타격을 하더라도 지능적으로 잘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타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함이 보이는 사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로 요즘 뭐 야구를 하더라도 투수하고 타자가 머리 싸움 하듯이 이렇게 머리로 하는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이 야구라는 종목이 잘 맞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야구를 안 하게 되면 골프를 해야 되겠죠. 격투기나 이런 쪽 과격한 쪽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뼈 근육이 근골이 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한 스포츠를 해야지 강한 스포츠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와 같이 강한 정신력이나 헝그리 정신으로 해야 되는 스포츠가 판을 치던 시대 때는 운동으로는 적합지 않은 사주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현대에서 운동선수를 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로야구 선수로서 상당히 이름을 얻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동선수도 시대성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좀 볼까요? 임신년, 무신월, 정묘일, 무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작은 불, 정화로 태어났네요. 불. 자,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신금은 큰 쇠, 무쇠죠. 이 신금도 그럼 쇠가 되고 이 신금도 큰 쇠가 되겠죠. 자,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그럼 이 무토도 큰 흙, 광활한 대지가 되겠죠. 묘목은 작은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네요. 오행은 빠진 거 없이 보이죠. 그럼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신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러면 이 신금도 정제가 되겠네요. 이 신금도 정제가 되고요. 자, 무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 무토도 그럼 상관이 되겠죠. 자,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불 정화가 신월에 태어났네요. 신월은 가을이죠. 가을은 쇠의 계절. 쇠는 내가 극하는 계절이라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묘목 하나가 내편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없고, 나머지 무토, 신금, 무토, 큰흙, 큰쇠, 신금,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신금, 큰쇠가 남의 편이네요. 내 편이라고는 조그마한 나무 하나 달랑 있네요. 그러니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극신약이 됐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사주가 너무 신약해졌죠. 내 편이라고 하면 묘목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게 용신이고 너무 용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약한 사주가, 이 사주가 왕따를 많이 당하는 사주예요. 왕따를 당할 때 강한 사주가 왕따를 당할까요? 약한 사주가 당할까요? 당연히 약한 사주가 왕따를 당하겠죠. 본인 힘이라고는 묘목도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나 모르겠어요. 이 왕한 그 쇠기운, 그리고 은근히 물기운도 강해요. 물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신금안의 임수, 신금안의 임수, 신금안의 임수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불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금이 냉해지면서 안에 있는 임수도 상당히 힘을 발휘해서 물도 상당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냉함에 서리빨에 이 묘목도 거의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목생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고립문이에요. 그러니 왕따를 당해도 저항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본인이 왕따에서 벗어나려면 강함을 가져야 되는데, 강함을 가져야 되는데 참 문제죠. 자, 이런 사주가 현대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과거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식 건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살림 잘하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로 남편한테 대항이 나겠어요?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자식 키우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약간 남편에게 매맞는 그런 사주까지 될까요? 약한 사주라. 아무튼 이렇게 취약 사주도 과거에는 살아가기가 그래도 무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런 사주 가지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약사주기 때문에 경쟁에서도 밀리고 그러니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힘이 든다는 이런 시대성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일단 강해져야 되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식상 발달했죠. 발달했으니까 또 물기운도 강하고 그러면 언변이 좋다는 얘기예요. 언변이. 그리고 원숭이 띠에 꾀. 그리고 정화로 태어났죠. 정화는 불로 태어난 좁히단 뾰족한 불로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섬세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왕따 당한 경험까지 합쳐가지고 상담, 아니면 종교인 등 이런 상황까지 갖다 역이용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단 본인이 강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고, 아무튼 이러한 사주가 현대에 태어나서는 상당히 경쟁에서 밀리지만 과거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무난한 삶을 살기지만 현대에 태어나서 상당히 삶이 굴곡 있는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성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사주를 풀어보다 보면은 참 시대성이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시대성, 과거에는 대운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을 중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대운은 10년이지만 현대는 세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성을 잘 쫓아가야 우리가 현대에서 밀리지 않고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시대성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